알겠죠? 아프지 마시고. 자, 가겠습니다. 삼각함수 극한도형은요. 아유, 뭐 워낙 중요하죠. 워낙 중요해. 거의 출제 한 90%? 수능에서 출제 확률 90%에 해당되는 거의 나라에서 지정해주는 국가에서 찍어주는 문제죠. 삼각함수 극한도형은. 자, 근데 도형에 대해서 이제 조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요거 이론 정리를 간단히 하고 갈게. 사실 이론이라는 건 없어요. 왜냐면 도형이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도형이라는 것을 가지고 문제에서 도형이 주어졌을 때 요 식을 세워서 기본 논리 자체는 식을 세워서 극한 계산하겠습니다. 이게 기본 논리예요. 문제에서 주어진 도형 갖다가요. 극한식을 만들어요. 극한식을 만들고 그 극한식을 가지고 우리는 도형 계산, 극한 계산할 거예요. 이게 끝이야. 그래서 마플 교과서에서도 따로 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냥 유형별로 분류만 되어 있지. 그지? 그래서 쌤이랑 이제 기출 갖다가 좀 같이 정리를 해볼 건데, 자, 그럼 니네가 해야 될 단계들이 있어. 첫 번째 단계 갑니다. 단계별로 갑시다. 삼각함수 극한도형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변을 사인, 코사인, 탄젠트 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자, 문제에서 주어진 각에 대해서 주어지거나 혹은 각을 안 주면 미지수를 주거나 이렇게 할 거거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문제에서 주어진 도형에서 변의 길이 있죠? 변의 길이를 삼각함수로 표현하는 것부터 자유롭게 되셔야 돼요. 자, 하나 예를 들어서 해볼까요? 자, 쉬운 거부터 잘 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여기가 세타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가 세타고요. 자, 여기가 1이라고 해보자. 이게 직각이고. 그럼 요게 1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요 변의 길이를 어떻게 표현해 볼까라는 건데, 자, 빗변분의 1이죠. 빗변분의 1이 얼마야? 사인 세타예요. 그럼 빗변은 뭐예요? 역수로 뒤집으니까 뭐가 돼? 여기는 코시컨트 세타예요.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된다는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가볼게. 여기는 그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여기가 1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 얘는 코 탄젠트 세타예요 라고 해주시면 되죠. 그지? 자, 요렇게도 표현이 가능해. 근데 요렇게도 표현이 가능해요. 어떻게도 가능하냐면, 자 봐, 빗변 요거죠. 그지? 빗변 요거야. 그러면은 빗변분의 밑변이 코사인 세타죠. 맞아요? 그럼 밑변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야? 코시컨트 세타 곱하기 뭐가 돼요? 코사인 세타.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은 뭐야? 사인분의 1 코사인. 그러니까 사인분의 코사인이 돼서 코탄젠트랑 같아요. 뭐 이런 논리죠. 근데 요렇게 지금은 하나의 삼각형에서만 계산을 하니까 이게 돌고 도는 건데, 여러 개의 삼각형이 이제 중첩돼서 나올 거란 말이야. 문제 그림에서는. 그럴 때는 요렇게 삼각함수를 타고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쌤 표현은 이제 타고 넘어갔는데 요거를 가지고 그 다음 거를 또 표현하고 또 표현하고 또 표현하고 계속 뒤에 꼬리 물기 형태로 요렇게 식을 세워줄 수도 있다라는 거. 알겠죠? 자, 요거부터 좀 자유롭게 되셔야 되고 요 연습 많이 할 겁니다. 기출문제 풀면서.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첫 번째 단계고요. 1번 단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 단계 2, 2단계. 2단계는 이제 뭐냐면, 2단계는 우리가 식을 세우잖아요. 식을 세운 결과를 확인하는데, 그 식을 세운 결과 확인할 때 영인자의 개수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인자의 개수. 그래서 영인자 개수가 분모에 0이 되는 게 4개가 있잖아. 그럼 분자에도 0이 되는 게 몇 개가 있어야 돼? 4개가 있어야 돼. 알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2개로 치는 애들도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였어? 대표적인 게 1 마이너스 코사인. 그럼 1 마이너스 코사인은 밑에 누구랑 만나야 돼요? x 제곱과 만나야 수렴하기 때문에 걔 같은 경우에는 2개로 취급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어차피 문제에서 답이 우리가 삼각함수 극한도형식 열심히 세워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답이 발산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없단 말이야. 다 수렴일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수렴하는 값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분모의 영의 개수와 분자의 영의 개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항상 뭐부터 하시냐면 구해야 하는 식부터 항상 확인을 하세요. 이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니네가 방향성을 잡을 수 있거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문제 보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여기 잠깐 봐봐. 얘는 이 대표 유형이라고 나와 있는 거 그냥 여기 보면 돼. 여기 보면서 느낌 돼. G세타분의 F세타거든. 그럼 G세타 자체의 영인자 개수와 F세타 자체의 영인자 개수가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알겠어? 그럼 나는 그냥 G세타와 F세타를 직접 찾기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 스타일 중에 이런 게 있어. 뭘 볼까? 예,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서 요거를 확인해 보라는 거야. 이 구하는 거를. 알았니? 이 구하는 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G세타분의 세타 제곱 F세타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야. 나는 이 식을 봤을 때 F세타와 G세타의 영인자 개수가 몇 개 차이나? 2개 차이 나요. 이해됐어요? 그게 2개 차이 난다고. 그러니까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세타 제곱이 들어간 거야. 알겠니? 그래서 니네가 세워야 되는 식이 0이 되도록 하는 게 몇 개가 있어야 되나? 이거를 확인하고 문제식을 세우라는 거야. 확인하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 알겠어? 몇 개 차이 날까? 뭐 이런 것들.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딱 했을 때 식을 다 세웠잖아? 식을 다 세웠는데 분모, 분자의 영인자 개수가 달라요. 달라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넣는데도 달라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못 푼 거예요. 잘못된 풀이에요. 항상 똑같습니다. 지금까지의 기출은. 절대로 다를 수가 없어요. 알겠지? 삼각함수 극한도형에서 요거 잘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3단계는 이제 식에 대한 세우는 거 이건데 얘는 기본적으로 도형이니까 도형에 대한 도구, 뭐 이해, 성질 이런 것들을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사실 등비급수랑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야. 원위의 점이 보이면 우리는 중심과 원을 한번 이어본다. 그지?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면 뭐예요?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면 밑변에 수선을 내려본다. 그죠? 그 다음에 반원이 보이면 항상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서 확인해 본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분명히 니네가 못 봤던 도형이 나올 거란 말이야. 수능에서는. 기존에 나왔던 도형이 똑같이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거기서 식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한 기본적인 도구나 방법들은 연습을 해두셔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3단계고 요거 계속 무한 반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쌤이랑 이제 전체적으로 좀 틀만 잡고 삼각함수 극한도형은 계속 꾸준히 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니네 한 방에 몰아서 풀지 마세요. 알겠어? 한 10문제 풀고 조금 냅뒀다가 또 10문제 풀고 조금 냅뒀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아요. 알겠지? 그리고 어차피 기출 한번 정리 싹 하잖아요. 그럼 기출 한번 정리 싹 하면 니네 도형은 임팩트가 있잖아. 왜? 그림이 임팩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도형 보는 순간에 답이 뭔지가 떠오를 정도까지 돼요. 제대로 푸신다면. 알겠어? 그러다 보니까 도형은 기출 반복하는 게 그다지 의미가 있진 않아요. 기출은 한 2바퀴 정도만 돌리면 돼. 알겠니? 2바퀴 정도만 돌리면서 한 번 돌리고 그 다음에 한 달쯤 지났을 때 다시 한 번 돌리고. 알겠지? 도형은 늘 꾸준히 학습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막 한 방에 몰아가지고 학습한다고 느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네, 계속 수능 때까지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돼. 그래서 이런 걸 무한 반복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통은 넓이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요 넓이와 관련해서 내가 기출에 나왔던 것들을 그냥 주제별로 좀 묶어 드릴게요. 어떻게 묶어 드리냐면 첫 번째는 이거야. 첫 번째는 개별
도형의 넓이를 각각 구하는 경우. 이게 첫 번째. 대표적인 게 이제 저거 같은 거죠. 저거 말고 앞에서 했던 거. 앞에 이제 나와 있는 거. 이런 애들 보면 대표 1번 같은 거 보면은 얘는 F세타 구하고요. G세타 구하고 따로따로 구하란 얘기예요. 그냥 개별적으로. 알겠죠? 개별적으로 구해서 본다는 거 확인하시고.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 두 번째는 전체에서 부분을 빼는 형태로 가는 거. 그래서 전체에서 부분을 빼는 형태. 이것도 이제 등비급수에서도 많이 다뤄봤던 주제고 우리 오늘 아까 풀었던 28번에서도 많이 다뤄봤던 주제입니다. 그죠? 자,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중에 삼각함수 극한도형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세 번째, 3번이에요. 이 3번이 뭐냐? 바로 각각 넓이를 구할 수가 없어요. 각각 구할 수가 없어. 무슨 얘기냐면 F세타와 G세타를 더한 것을 구하라고 했는데 F세타만 따로 구할 수 없고 G세타만 따로 구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걸 덩어리째 묶어가지고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공통 부분이 겹치는 경우예요. 이 공통 부분을 활용하는 거. 이게 되게 어렵거든? 그래서 이 문제들은 대부분 어딨냐면 여러분들 기출의 바이블이라는 책은 1, 2, 3권이 돼 있는데 1권은 그냥 2점부터 4점짜리고 2권은 해설지고 3점이 고난도거든. 다 고난도에 있어요. 다 3권에 있어.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런 것들 좀 많이 연습한 다음에 마지막에 할 거예요. 마지막에. 됐지?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뭐냐? 네 번째는 요거는 약간 엑스트라인데 요거는 신유형인데 요거는 특이한 애들. 이건 뭐 새로운 게 늘 나올 수 있으니까 미분류, 기타 등등이라고 할게요. 근데 대표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작년 6월이었나? 작년 6월거 아니다. 작년 9월 28번. 작년 9월 28번이 삼각함수 극한 도형 플러스 치환적분이야. 그렇게 나왔거든. 28번이. 그래서 그 문제도 애들이 되게 많이 틀렸어요. 이게 적분 문제인가? 도형 문제인가? 막 헷갈리는데 도형으로 식 세운 다음에 적분하는 거예요. 치환 적분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신유형으로 가끔씩 나올 수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4개 정도가 분류를 하자면 지금까지 기출에 나왔던 문제들이고 대부분 넓이를 구하는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 알겠죠? 네, 그래서 요 정도 이론 정리하고 나머지는 문제 풀어보면서 정리를 할 건데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갈게요. 자, 18번 봅시다. 문제 보시면은 y는 x sin x라는 그래프 위에 점 P를 중심으로 y축에 접하는 원이래요. 자, 여기 밑줄치고요. y축에 접한다 이퀄 뭐가 되냐면 요 중심의 x좌표가 반지름과 같다겠죠?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 그래서 여기다가 선 하나만 딱 한번 그려주면 이렇게가 되는데 지금 P라는 점이 T라고 그랬으니까 반지름도 뭐가 되는 거야? T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될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선분 OP예요. 원점에서 이제 중심까지 이은 거죠. 원점에서 중심까지 이은 거에 교점을 뭐라고 했냐면 Q다라고 했어. 그랬을 때 Q의 X좌표를 FT라고 했고 우리는 Q의 X좌표를 구해줘야겠구나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일단은 첫 번째 P라는 점의 좌표가 T, T sin T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OP라는 것에 대해서 뭐 좀 구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OP와의 교점 Q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OP와의 그 방정식을 좀 찾아볼 건데 자, 요렇게 좀 해볼게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요 길이. 요 길이는 이제 뭐에 해당되냐면 얘가 T, sin T에 해당이 되는 그래프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Q라는 점의 좌표 FT라는 것을 표현해 줘야 되니까 일단은 OP라는 것에 대해서 기울기라든가 어떤 식을 좀 세워 주셔야겠지? 그지? 그래서 그거를 좀 세워 볼게요. 자, 가볼게.
그래서요. 일단은 뭐부터 할 거냐면 P라는 점에 대해서 길이부터 찾아볼게요. OP의 길이. 자, OP의 길이는 문제에서 얘는 원점에서 요까지의 거리죠. 그럼 원점에서 요까지의 거리니까 얘는 루트, 자, 식 세워주시면 t제곱 더하기 t제곱 사인 제곱 t라고 해서 요렇게까지 나올 거야. 됐어? 근데 얘가 뭐랑 똑같냐면 얘가 t랑 똑같아요. 왜? 반지름이죠. 아니구나. 잘못 썼구나. 미안해. QP가 반지름이죠. 그죠? QP가 반지름이야. 자, 그럼 봐봐. OP가 이렇게 나오거든? 됐지? 그러면 OQ에 대해서도 우리가 식을 한번 세워줄 수 있나 확인해 볼게요. OQ. 됐어요? 자, 그러면 OQ라는 것은 지금 전체 길이죠. 그 전체 길이 OP에서 뭘 빼주면 되냐면 OP에서 반지름을 빼주면 돼요. 맞아요?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요까지 이만큼의 길이에서 우리가 요만큼 반지름만 빼주면 OQ라는 게 나오잖아. 확인돼? OQ라는 게 나오니까 얘 같은 경우는 OP의 길이는 내가 써놨어요. 그럼 얘는 T로 묶어볼게요. T로 묶이시면 이렇게 앞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여기 계산식이 1 플러스 사인 제곱 T 이렇게까지 나오지. T제곱 T제곱 묶어낸 거야. 됐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T죠. 그냥 T가 돼요. 이렇게까지. 됐어요?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FT를 찾아야 되거든? FT. 그럼 FT는 어떤 식으로 식을 세워볼 거냐면 두 번째는 닮음을 이용할 거예요. 자, 닮음을 어떻게 이용하냐? 잘 봐. 요렇게 생긴 조그만 삼각형과 이 전체 삼각형이 닮았다는 거지.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좀 빼서 써보면 자, 요런 식이 될 거야. 삼각형이요. 요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얘가 P인 거야. 그리고 얘가 O거든.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서 Q라는 점이 있고 요 Q라는 점에서 요렇게 내린 거죠. 그러면 얘는 요렇게가 FT예요. 요렇게가 FT. 그 다음에 요 전체는 T가 되네. 그러면 닮은 B는 이렇게 성립이 되죠. FT 대 T가 돼요. FT 대 T는 여기 길이거든. 여기 길이 OQ. 왜냐면 OQ를 뽑아놨으니까. 그래서 B변으로 갈게요. OQ 대 뭐가 돼요? OP의 길이의 B가 되죠. 요렇게까지. 됐어요? 그럼 요거 정리하면 잘 봐.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한 거야. 그지? 그러면 FT는 식으로 한번 써보면 얘는 T 곱하기 OQ의 길이 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되냐면 OP의 길이의 역수 이만큼이 들어가는 거죠. 됐습니까? 네,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라는 거. 자, 그러면 계산할게요. 이제 계산. 자, FT 써볼게. FT는 T 곱하기 OQ죠. OQ가 이거였거든? 근데 OQ가 이거였는데 T로 또 묶여요. 얘가. 그래서 T로 하나 묶어주고요. 여기가 얼마가 남냐면 루트 1 플러스 사인 제곱 T 이렇게 남고 빼기 1입니다. 이렇게까지가 돼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면 5P분의 1이거든. 그러면은 분모에다 쓸게. 5P분의 1은 자 얘는 여기가 T로 묶이고요. 곱하기 루트 자 요 자리가 1 플러스 사인 제곱 T예요. 까지가 됩니다. 요게 FT가 되는 거야. 됐어? 자, 근데 문제에서는 당연히 T라는 값은 어디로 간다고 해요? 0으로 간다고 할 겁니다. 그럼 T라는 값은 0으로 가니까 요거 이제 계산을 해볼게. 자, 0인자 계산하는데 요거까지 확인할게요. 여기에다가 지금 T 세제곱을 붙일 거거든? 맞아? T 세제곱? 네. 맞죠? 여기가 T 세제곱이 될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지금 T 세제곱만큼이 추가된 거고 요거 갖다가 이제 0인자 개수 세보면 자, 확인. 요거 얼마야? 요거 한 개죠. 몇 개야? 4개네. 3개 더하면 그지? 자, 여기 볼게요. 여기는요. 얘 0인자 하나죠? 얘도요. 하나예요.
그지? 그 다음에 얘가 몇 개야? 2개예요. 사인 제곱이 2개니까. 확인됐어요? 루트 안에 있어도. 그지? 이 전체가 되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냐면 자 이렇게 가볼게. t, t 날리고요. t 제곱 t 이렇게 날려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남는 것만 써보면 얘는 t제곱이 남고요. 곱하기 얘는 그냥 0을 대입하면 1 플러스 사인 제곱 0인데 사인 0은 그냥 0이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1이에요. 됐어요? 이렇게 1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남는 게 이제 뭐가 되냐면 루트 얘가 1 플러스 사인 제곱인데 요거까지 해볼게. 자 유리화 합시다. 왜냐면 루트꼴 나와 있고 0꼴이니까 유리화 하셔야 돼. 그래서 1 플러스 사인 제곱 t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요거 지워주고 그 다음에 밑에도 곱해지겠죠? 자 밑에도 곱해지는데 요거 그냥 암산할게요. 1 플러스 사인 제곱 t 더하기 1이야. 그러면은 얘는 1이고 1이니까 2가 곱해지죠. 요렇게까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가 제곱이고 여기도 제곱이니까 요거 2개 묶으시면은 계산하면 1이 될 거고요. 따라서 문제 정답은 2분의 1이다 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지. 됐니?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 4월 교육청 27번에 해당되는 문제였고 작년 4월 교육청 27번 중에서 이제 삼각함수 극한을 이용해서 식 세워주는 극한 활용 문제였다는 거 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넘어갈게요. 20번으로 가봅시다. 20번 갈게요. 자, 쌤이 그 뭐 다 풀어드리진 못하더라도 중요한 주제들, 그러니까 도형 공부하시면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들 다 메모를 해드릴 거니까 문제에다 잘 적어 놓으시고 뭐 필요하시면 나중에 제가 프린트는 다시 한번 해드릴 테니까 왜냐면 아무래도 도형이다 보니까 이거를 노트에다 풀기가 좀 애매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뽑아 드릴 테니까 잘 정리를 해 두세요. 자, 20번 문제 볼게요. 20번에서 공부하셔야 되는 건 얘는 원에서 지금 자 뭐 C1이 있고 C2가 있어요. 그 다음에 C1의 중심에서 C2의 끝은 여기가 중요한 말이죠. 밑줄 치세요. 두 접선의 접점. 즉 원밖에 한 점에서 그린 접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밖에 한 점에서 그린 접선에 대한 얘기. 그러면 뭐 이 주제는 워낙 많이 나왔던 주제라서 그냥 간단하게만 보시면은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있고 원밖에 한 점이 있을 때 요렇게 접선을 그린 거지. 됐니? 자 그랬을 때 원의 중심이 있고요. 자 갑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당연히 어때? 서로 같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원이랑 접점이 보이고요. 원이랑 접점이 보이죠? 그럼 원이랑 접점은 항상 요렇게 이어주세요. 항상 이어줘. 이렇게 두 개가 같다는 거. 됐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요 각을 만약에 세타라고 하잖아. 근데 잘 봐. 마주 보는 각의 합이 180도예요. 90도, 90도니까. 따라서 얘도 뭐가 돼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지금 쌤이 그리는 요 도형. 요렇게 생기는 요 도형. 노란색 도형은 당연히 뭐가 될 거냐면 요 자체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형태까지 된다라는 거. 요까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거 이었을 때 당연히 뭐가 나와? 합동인 직각삼각형이 나온다는 거는 뭐 읽기만 하면 당연히 보이는 거니까 그건 따로 언급 안 해드릴게요. 됐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PAB라는 것을 세타라고 했고요. 그 OR 요거죠. 지금 요렇게 생긴 도형, 요렇게 생긴 사각형의 넓이를 S세타라고 했을 때 세타분의 S세타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냥 구하는 거 확인해 봤을 때 분모 자리에 지금 0인자가 몇 개가 있냐면 한 개가 있거든. 분모에. 따라서 분자에도 0인자는 몇 개가 있을 거야? 하나가 있을 거다 정도 생각하고 가시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그림을 좀 키워가지고 볼게요. 그림 볼게요. 어휴, 너무 커졌네. 자, 갑시다. 자, 결국 우리가 이제 도형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 도형에서 확인할 거를 좀 보시면은 첫 번째 B가 뭐라 그랬어? 문제에서
B가 뭐라 그랬니? 문제에서 중심이야. 그죠? B가 중심이야. 근데 니네 눈에 띄어야 되는 게 있어. 바로 뭐냐면 요 점이죠. 요 점이 뭐예요? 원 위의 점이야. 그러면 약간 이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 원의 중심이 있고 원위의 점이 명확하게 보여. 원위의 점이 명확하게 보이는데 그게 이어져 있지 않잖아. 그럼 뭔가 불안해야 돼. 알겠어? 불안해야 되니까 항상 이으세요. 이걸 이어. 자, 일단 이거부터가 시작이야. 그 다음에 잘 봐. 얘는 원위의 점이기도 한데 뭐기도 하냐면 접점이기도 해요. 원위의 점이기도 하면서 접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직각이에요. 됐어요? 직각이 돼요. 그리고 길이 정보 확인해 볼게요. 문제에서 선분 AB가 지름 2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은 1이네요. 근데 여기가 중심이지. 그럼 표시해 줘야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못 그렸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될 거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도 뭐냐면 여기도 뭐가 돼요? 접점이에요. 그죠? Q와 R도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Q와 R도 접점이야. 맞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표시해 주시라고. 직각, 직각. 되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할 건데 얘들아. 자, 이런 생각은 들 것 같아. 잘 봐. 여기가 원 끝이고요. 여기가 원이야. 원의 중심.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반지름 1이죠. 그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 1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쪽 삼각형이랑 밑에 삼각형이랑 당연히 어떻게 해서 두 개가 합동이겠죠. 그죠? 합동이 될 거니까 요 합동을 가지고 그냥 하나 삼각형 넓이만 구해주면 되겠네. 자, 그럼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추려볼게요. 첫 번째. 요 길이 찾고 요 길이 찾으면 넓이 나오죠. 지금 이렇게 한 거. OQ의 길이 찾고 QB의 길이 찾으면 넓이 나와요.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요 점과 요 점에서 요렇게 수선을 내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선 내리면은 여기가 뭐가 돼요? 높이가 되죠. 요만큼. 되니?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게 더 편할까? 요 생각은 좀 가지셔야 되거든. 어떤 게 더 편할까? 근데 하나 좀 확인해 볼까요? 지금 B를 중심으로 하는 원 C2 있죠. 그럼 C2의 반지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을까? 알 수 있을까? 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 근데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것 같아요. 안 나와 있으니까. 됐죠? 자, 그러면 우리 배웠던 1단계 표현으로 갑니다. 노란색이 지금 C2의 반지름이지. 그지? 근데 이 전체로 봐볼게. 잘 봐. 각을 포함한 이 큰 삼각형을 보면 이 큰 삼각형을 보면 얘가 직각이고요. 여기가 뭐가 있어? 세타가 있어요. 확인됐어?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네요. 어떻게 표현이 돼요? 세타를 마주보는 변이에요. 뭐에 해당돼? 높이에 해당되지. 근데 빗변이 얼마야? 2가 되는 거야. 따라서 얘는 2 사인 세타예요 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아, 그래서 반지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한 거야? 2 사인 세타라고 표현한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요거 보라색을 직접 구하려고 봤더니 정보가 좀 부족하단 말이야. 근데 요게 2 사인 세타라는 걸 아니까 여기서부터 요까지 B, Q도 얘랑 똑같이 반지름이네. 요걸 알아낸 거죠. 아, 그래서 여기 길이도 2 사인 세타예요 라고 한다면 자, 벌써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를 알았네요. 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죠. 자, 이만큼이 얼마야? 1이야. 그치? 그러면은 여기가 뭐가 돼? 2 사인 세타니까 우리가 요 길이를 구해줄 수 있는데 요 길이를 x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피타고라스 쓸게요. 자, x는요 루트. x는 루트. 얘는 1에서 마이너스 얼마를 빼주시면 되냐면 4 사인 제곱 세타만큼을 빼주시면 되겠네. 됐어? 자, 그러면 사각형 넓이씩 세울게요. 사각형 넓이는 똑같은 게 두 개가 있고요. 밑에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자, 그런 다음에 x인데 x를 그대로 써줄게요. x는
1 마이너스 4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고 곱하기 자 그런 다음에 2 사인 세타라고까지 써주시면 되네요. 됐어요? 확인됐어? 응.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사각형 우리 문제에서 구하는 ORBQ의 넓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뭘 깔아요? S세타 밑에다가 세타를 하나 깔거든? 세타를 하나 까는데 0인자 확인해 볼게. 잘 봐. 이거 0인자야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얘 0인자 안 돼요. 왜요? 얘 0인자 안 되는 이유가 이거 0 대입하면 그냥 0이 되거든? 근데 이 전체는 그냥 얼마가 돼? 1이 되지. 맞아? 그러니까 얘는 1이야. 그래서 날려. 얘도 날려. 누구만 남아? 얘만 남지. 따라서 문제 정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2다 라고 놓고 푸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2가 됩니다. 알겠지? 자, 확인하시고요. 자, 요 정도 대충 쉬운 것들 좀 몇 개 풀어봤어요. 한 2문제 정도 풀어봤는데 자,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 문제도 별로 어렵지 않단 말이야. 아주 복잡하지도 않고. 근데 복잡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산이 좀 길죠. 일단 기본적으로 길어요. 그지?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의 소소한 팁을 전수를 해드릴 테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 계산하실 때 쓰세요. 자, 얘는 언제 쓸 거냐면 계산할 때 쓸 거야. 자, 계산할 때 쓸 거예요. 잘 봐. 계산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요거를 뭐라고 배우냐면 삼각함수의 근사라고 배워요. 근사. 근사라는 건 뭐냐면 근사값 알죠? 그죠? 근사라는 것은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거의 오차가 없는 그래서 똑같은 걸로 취급해도 계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알겠니? 그런 걸 근사라고 합니다. 알겠어? 뭐 그 정도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대학 교육 과정이에요. 대학 교육 과정인데 하나 좀 그냥 공부해 볼게요. 자, 갈게. 삼각함수의 근사는 뭐냐면 자 이런 얘기거든. 내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줄게요. 자, 잘 봐. 이거는 안 그려도 돼. 그냥 보면 돼. 자, 여기서 기준점을 이렇게 잡아. x예요. 그 다음에 사인 함수 그래프를 내가 그려보면요. 사인 함수 그래프가 정확하게 이 정도 그려져요. 노란색이 사인. 그 다음에 탄젠트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탄젠트 함수가 정확히 이 정도 그려져요. 이게 탄젠트야. 됐어? 자, 여기가 0이거든. 잘 봐. 노란색이 사인 함수고 주황색이 탄젠트 함수고요. 그 다음에 y는 x입니다. 다항함수입니다. 그럼 근사라는 것은 뭐냐면 삼각함수의 근사는 복잡한 식의 형태의 삼각함수를 우리는 다항함수로 취급해서 극한 계산해도 상관없다예요. 됐나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자, 잘 봐.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거 리미트 x라는 친구가 제로로 가요. x가 제로로 갈 때 x분의 자 x 플러스 붙이고요. 사인 x라는 값은 얼마가 돼요? 1이 돼요. 됐니? 근데 그 의미가 왜 그러냐면 잘 봐. 여기 잠깐 볼까? x분의 사인 x라는 것은 얘들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니네 f'0라는 식 있잖아요. f'0. f'0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얘는 fx를 x로 나눈 다음에 0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딱 이 느낌이거든. 다시 f'0이라는 뜻은요. fx를 x로 나눈 다음에 0으로 보낸 거야. 이해됐어? 근데 이게 어디서만 적용이 되냐면 사실 fx가 다항함수일 때예요. 됐어요? fx가 다항함수일 때. 그때만 적용이 돼요. 그죠? 왜냐면 sin x를 우리가 x로 나누는 방법을 모른단 말이야. 우리는 그건 연산하지 않으니까. sin x를 x로 나누는 건 연산하지 않으니까. 됐어? 근데 그래프 특징이 잘 봐. 그래프 특징이 얘는 나눈 다음에 0으로 간다는 건 이렇게 향한다는 거고 얘도 이렇게 향한다는 거거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여기서의 어떤 접선의 기울기 형태가 이쪽으로 가까워진다 이 얘기야. 미분계수가. 알겠니? 그래서 이게 이제 대학교 여러분들 대학 진학하시면 뭐 어디서 배우냐면은 니네 칼큘러스를 배워요. 1학년 때 무조건 칼큘러스 배워. 이공계열은. 이과는 무조건 배워. 필수야.
이과가 미적분학을 모르면 대학 공부가 안 돼. 그래서 이거 배우거든. 근데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캘큘러스 보시면은 테일러 급수라는 걸 배워요. 테일러 급수랑 맥클로린 급수라는 걸 배우거든. 거기에서 나와요.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냐면 sin x를 그냥 0으로 갈 때 기준으로 sin x를 근사 표현이 보통 이렇게 쓰거든. 같다라고 써. 그래서 x와 같아요. 이렇게 써요. 되니? 근데 뭐 이거 증명하는 것까지는 이제 대학 교육 과정이니까 이제 그 급수 계산하는 것까지는 대학 교육 과정이니까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우리가 계산하기 편할 때는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잘 봐. sin x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sin x를 그냥 뭘로 취급해도 상관없다? x로 취급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삼각함수 극한도형 계산할 때는. 알겠어? 왜냐면 삼각함수 극한도형은 대부분이 다 0으로 갈 때의 극한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실 때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거 급수 계산, 극한 계산할 때 잘 봐. 1 sin 제곱 세타라고 썼잖아. 요거를 그냥 뭐라고 봐도 되는 거야? 요거를 그냥 세타 제곱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도 2 sin 세타잖아요. 요 sin 세타를 그냥 뭘로 봐도 무방해요? 세타로 봐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세타만 남고 얘는 0이 될 거고 세타 남으니까 약분 처리하고 2가 되니까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근사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은 아니고 그냥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계산을 좀 더 편하게 도와주기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니까 잘 알아두시고 계산할 때 써먹으시면 됩니다. 약간 로피탈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돼. 알겠어? 로피탈 정도의 포지션. 오케이. 자, 됐죠? 확인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22번을 가볼게요. 자, 22번이 전형적인 뭐냐면 얘는 쌤이 아까 넓이 구하는 문제 유형별로 4개 정리해드렸죠? 그죠? 첫 번째가 뭐였어? 개별 도형의 넓이를 각각 구하는 거. 그게 제일 쉽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 전체에서 부분 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통 부분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타 등등. 이거였는데 자, 얘는 몇 번에 해당되냐? 1번에 해당됩니다. 1번에 해당되는 전형적인 문제고요. 그냥 개별 도형의 넓이 직접 따로따로 구해서 계산하면 돼요. 자, 2개 이상이 주어진 거잖아요. 지금 문제에서 F 세타도 구해야 되고 G 세타도 구해야 되는데 2개 이상이 주어졌을 때는 항상 그 4가지 중에 고민을 해보라는 거야. 되니? 그랬을 때 개별 도형의 넓이의 합을 개별 도형을 넓이를 각각을 구할 수 있으면 그냥 개별 도형 넓이 구하면 된다는 거죠. 자, 볼게요. 그러니까 요거 판단 기준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보면 돼. 얘들아,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얘도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그럼 니네 직각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알아 몰라? 알아. 기본 도형이죠. 기본 도형 대부분은 이거예요. 뭐 부채꼴, 반원, 활꼴, 원, 그 다음에 뭐 직각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이런 애들은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걸 알고 있잖아. 그지? 넓이를 구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개별 도형 넓이 각각 구해서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럼 해볼게. 갑니다. 얘도 그림을 확대해서 좀 볼게요. 보세요. 자, 가볼게. 문제 같이 갈게요. 그림과 같이 중심이 O이고요.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위의 점. 동그라미 원위의 점. 원위의 점 나왔잖아. 원위의 점 나왔으면 먼저 확인해야 될 건 뭐라고? 중심과 이어져 있는지 확인하는데 이어져 있네요. 깔끔하게 다 이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갈게요. 그런 다음에 선분 AB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요. 선분 AB에 수선의 발을 내리는데 그걸 Q라고 하자. 그랬을 때 뭐 각각 수선 전부 수선을 내렸어. 자, 그런 다음에 세타라는 거가 나와 있고 색칠한 부분의 도형의 넓이 구해보세요 라고 돼 있거든. 자, 그러면 길이부터 다 표현을 해볼게. 첫 번째, 여기가 1입니다.
요만큼이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요각 있죠. 요각. 요 전체각. 요 전체각이 얼마냐? 얘는 90도에서 파이를 뺀 겁니다. 아유, 세타를 뺀 겁니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잘 봐. 여기서 이렇게 선이 하나 딱 가 있거든? 맞아. 이렇게 선이 하나 딱 가 있어. 그지? 근데 요런 느낌이죠. 지금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가 뭐 있나요? 따로 없네요. 따로 없죠. 따로 없는데 잘 봐. 얘는 중심에서 요까지 이었잖아. 그러면은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요. 확인되세요? 됐니? 이등변 삼각형이죠. 맞아요. 그러면 요각이 얼마가 되냐면 요각이 세타가 돼요. 맞아. 요각이 세타가 돼. 아, 그러면 요각이 나오네. 요각. 요각이 얼마가 되냐면 전체각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였잖아. 그럼 전체각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였는데 거기서 세타만큼을 또 뺀 거니까 요만큼에 해당되는 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넓이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을 표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갈게요. 여기 길이. 자, 여기 길이 얼마가 될 거냐면 얘는 여기 길이가 세타죠? 빗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사인 세타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은 뭐가 돼요?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됐어요? 근데 여기도 뭐가 돼요? 여기도 코사인 세타가 돼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을 내렸으니까 당연히 밑변은 수직 이등분이 되겠지. 됐니? 자, 확인되셨죠? 오케이. 자,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디 넓이가 나오냐면 어디 길이가 이 길이도 나오죠. 이 길이. 그지? 이 길이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잘 봐. 여기서 각이 하나 더 있어. 숨어있는 각이 하나가 더 있는데 어떤 각이 있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각이 2세타예요. 요거까지 찾아주시면 완벽하죠. 그지? 그래서 요거는 워낙 유명했던 그림이라서 아예 외우셔도 돼. 반원에 대한 해석을 하실 때, 반원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잘 봐. 반원의 중심에서 선이 있고요. 선이 이어요. 이등변 삼각형이 생겨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요 현이 생기죠. 반드시 이렇게 현이 생기거든. 그러면 이 현은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내리니까 항상 뭐가 될 거냐면 수직 이등분 될 거다. 요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잘 봐. 중심. 자, 중심을 기준으로 중심에서 쭉 있죠. 쭉 이어서 나온 각이 뭐야? 세타야. 그럼 얘 세타의 이름은 사실은 뭐야? 원주각이에요. 세타의 이름은 원주각이야. 그럼 이 원주각에 대한 뭐가 되는 거야? 이 세타는 중심각이 된다. 이렇게까지. 알겠지? 반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 형태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요 길이를 표현할 수 있어요. 요 길이도 표현이 가능해요. 다 표현 연습해보면 자, 요 길이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1입니다. 똑같이 지름이니까 반지름이니까.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되냐면 사인 2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뭐가 돼요? 코사인 2세타가 돼요. 아이고 2세타. 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그러면 엮어 들어가 볼게요. 다시 이제 또 하나 엮어 들어가 볼게. 그럼 이제 진짜 답 찾으러 갑시다. 여기서부터 요까지 있죠. 여기. 여기인데 요 부분을 내가 따로 빼서 해볼게. 요 부분을. 자, 그림이 지금 이렇게 그다음에 뭐 이렇게 요 정도 돼 있는 얘가 직각. 그리고 여기가 P, 여기가 R, 그 다음에 여기가 Q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그리고 요각이 얼마였냐면 요각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였어요. 그런 다음에 요 길이가 얼마였냐면 요 길이가 사인 2세타입니다. 그러면 요기 길이 있죠. 요기 길이. 됐어요? 요기 길이. 요기 길이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요 길이는 잘 봐. 요거분의 요거가 코사인 얘예요. 다시 빗변분의
얘가 코사인 요만큼이야. 보라색깔. 따라서 요 길이를 표현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요 길이는 사인 2세타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라고 이렇게 나와요. 확인됐어요? 됐지? 근데 얘들아 잘 봐. 우리 배웠던 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그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뭘로 바뀌어요? 사인으로 바뀌죠. 따라서 요식은 사인 제곱 2세타까지가 나와요. 이런 표현들 만드시는 게 익숙해지셔야 돼. 됐어? 자, 그럼 여기도 와볼까? 여기. 얘는 이제 어떻게 나오나 보자. 얘는 여기가 빗변이죠. 여기는 높이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얘는 빗변에다가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되죠. 근데 이것도 정리해 보시면 얘는 사인 2세타에다가요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2세타가 되겠네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꼴이니까 확인되시죠? 자, 그러면 G세타 구할게요. G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인데, 자, 쌤이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 요거 근사시키는 거거든? 근사시키는 거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사인 제곱 2세타야. 사인 제곱 세타는 뭐야? 사인 제곱 세타는? 사인 제곱 세타는 어떻게 쓰면 돼? 근사시키면 세타 제곱 쓰면 돼요. 알겠지? 근데 사인 제곱 2세타죠. 그러면은 2도 제곱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4세타 제곱이라고 쓸게요. 이게 이거야. 알겠지? 요 안에 거 숫자가 실수배가 들어가면 제곱해서 써줘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쓰면 돼? 얘는 곱하기 얼마? 2세타. 사인 2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2세타는 그냥 계산할게요. 0 대입하면 얼마예요? 1이에요. 코사인 2세타는 1이죠? 그죠? 자, 이게 얼마인 거야? 이게 G세타 한 거야. 그 다음에 F세타 해보자. F세타는 아까 구해놨잖아. F세타는 뭐야? 에이, F세타는 너무 쉽네. F세타는 얘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니까 이거 왜 이렇게 쓰고 있지? 근사시키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타 쓰세요. 코사인 세타는 마찬가지로 1이 될 거니까. 됐어? 자, 그럼 극한 계산합니다.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갑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G세타분의 A니까 자, G세타 있는 거 싹 가져와 볼게. 계산하자. 2 얘랑 지우자. 나누시면 여기가 뭐가 돼? 4 세타 세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위에다가 이제 뭐 했어요? 세타 제곱이 문제에서 주어진 거고 원래 있던 세타까지. 됐죠? 계산 마무리할게요. 문제 정답은 얼마가 돼요? 4분의 1이에요. 이렇게 나온 거죠. 확인되시죠? 요거.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하실 때 각각의 개별 도형 넓이 구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자, 두 번째는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변의 길이를 우리가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연습하기 딱 좋은 문제가 지금 풀어봤던 2012학년도 수능 가형 27번에 해당되는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오늘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다음 주 수요일날 이어서 해보도록 할 텐데 네, 다음 주 수요일은 참 휴강이네요. 미적분 수업은. 그죠? 시험기간 휴강. 얘기했죠? 네, 시험기간이잖아요. 야, 5월에 시험 본 사람 손 들어봐. 아이고 불쌍하다. 자, 네, 다음 주 수요일은 수업이 없고 월요일은 정상 수업합니다. 알겠죠? 월요일 수원수투까지는 오케이? 됐지? 그래서 수요일날은 쉬시고 월요일날 복고 토요일날 1시까지 오시고요. 모의고사 응시하는 거 알겠죠?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